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과 독일어 제6강째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Können Sie mir helfen? Können Sie mir helfen? 자, 요거를 영어하고 그대로 쓰면 뭐가 되겠죠? Can you 뭐라고 쓰면 되죠? Help me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똑같겠죠. 저건 Do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뭐 Could you pleas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영어와 독일어의 근본적인 어순의 차이가 하나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자, can 혹은 독일어의 können 같은 경우 이런 동사류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동사들을 modal verben이라고 하죠. modal verb, 복수형 modal verben 하죠.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 자, 조동사의 특징이 뭔가요? 조동사의 특징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바로 본동사는 어떤 형태로? 동사 원형, infinitive,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자,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특징을 보니까 동사가 어디 왔죠? 요렇게. 이게 바로 독일어의 특징이죠. 독일어는 어떻게 온다? 바로 동사가 조동사가 문장에 등장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본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원형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독일어 문장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독작, 독일어로 글을 쓰거나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맨 끝에 동사를 빠뜨리지 않는 거, 그리고 동사가 실제로 맨 끝에 간다는 거, 이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발음 können이 아니고 können이라고 읽었어요. können Sie mir helfen? können Sie mir helfen?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können이 아니라 können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können Sie mir helfen? 자, 그럼 이거를 do에 대해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do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죠? können 동사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바로 kannst 쓰죠. kannst du mir helfen 하면 되겠죠. 자, 이때도 kannst du를 이렇게 읽잖아요. kannst du 하고 보통 이어지거든요. 많이 kannst du mir helfen 이렇게 kannst du mir helfen, kannst du, 그러니까 kannst du 이겠지만 따로따로 정확히 읽으면 발음을 빨리 하다면 kannst du 하고 들릴 수 있어요. kannst du, können Sie mir helfen, kannst du mir helfen 이렇게 요 발음이 이어지는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기왕 나온 거 können 동사에 대해 변화를 해봅시다. 자, 이실 때 können 동사 어떻게 변하죠? können 동사 이실 때 ich, kann, du, kannst죠. es, can이에요. 여기서도 wir können, ihr 일 때 könnt, sie 대문자는 소문자든 전부 다 können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진행했던 기초 독일어 수업을 먼저 듣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können 동사의 변화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können Sie mir helfen 보고 있습니다. 자, können Sie mir helfen 좀 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좀 더 간단한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helfen Sie mir bitte라고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Hilf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조금 다급한 상황에서 somebody help me 이렇게 외치죠. help라고 할 때 그때 Hilfe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강 때인가 3강 때도 한번 얘기를 했죠. 자, 다티프하고 아쿠사티프를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자, 나티프는 대체로 항상이 아니에요. 대체로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나티프는 뭐뭐을 느리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항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특정 동사는 어떤 특정한 값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나티브 오브젝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예를 들면 단순하게 혼자 쓸 수 있느냐, 즉 목적어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첫 번째로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티브 오브젝트가 필요한지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필요한지 혹은 둘 다 필요로 하는지 이것들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온 help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이게 help이라는 동사가 help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돕다죠. 누구누구를 돕다. 아, 누구누구를 돕다. 그러면 당연히 accusative object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helph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 동사의 속성상 뭐랑 같이 다니냐면 늘 dative하고 다닙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helphen에서는 dative하고 다니.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해서 뭐뭐을 돕다인데 그럼 acusative인데 이렇게 가기 쉬워요. 그래서 helpens me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쓰기 쉬워요. 근데 쓰지 않고 me라고 쓴다는 거. 왜? 이거는 helphen 동사가 가지는 언어적인 속성입니다. 얘는 dative랑 쓴다 이런 거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fragen 예를 들면 fragen 우리말로 뜻이 뭐죠? fragen 질문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 ask의 뜻이죠. 자, 얘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내용 말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잖아요. 둘 다 필요하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프라겐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아쿠사티브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아쿠사티브.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랑 똑같이 아쿠사티브 두 번 쓰나요? 아니요. 얘는 특정한 전치사를 써요. 예를 들면 나흐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über 쓰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물어보는가? 아, über겠네? 아니에요. 쓰게 된다면 nach를 씁니다. 이런 식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rage는 항상 아쿠사티브랑 같이 다닌다.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는 nach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언어적으로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helfen 동사가 나왔으니까 helfen이라는 한 동사는 목적으로 dative object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 속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können Sie mir helfen이고 helfen Sie mir bitte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 있겠죠. 대답이 나오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ja, gerne 할 수도 있고 was denn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느냐? 그냥 nein 할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 나 못 도와주겠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좀 미안해요. 뭐 제가 좀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한다? Es tut mir leid. 이렇게 써요. Es tut mir leid. 유감이네요. 안타까워요. Es tut mir leid. 자, 그런데 요거하고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표현이죠? Entschuldigung 이라는 표현이죠. Entschuldigung 이라는 표현이죠. 혹은 Entschuldigen Sie 이라는 표현. Entschuldigung, Entschuldigen Sie. 무슨 차이일까요? Entschuldigung하고 tut mir leid하고. 두 개를 굉장히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혹은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Entschuldigung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게 분명할 때 Entschuldigung이에요. 보통은. Es tut mir leid는 굳이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 좀 안 됐네 안타깝지만 미안한데 그냥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아는 형하고 독일에 있을 때 이게 길을 걷다가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양해 좀 해주세요. 걷다가 길에서 애들이 그 용돈을 구걸하는 그런 애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클라인겔트라고 하죠. 잔돈 좀 있으면 자기 좀 주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이 옆에서 지나가다 말고 뭐라고 거기다가 엔출디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출디공 할 일이 전혀 없죠. 왜? 내가 얘한테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럴 땐 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럴 땐 Es tut mir leid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Es tut mir leid. Es tut mir leid. 안 됐지만, 유감이지만, 이제 굳이 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미안해서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뜻의 미안함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예의상 그렇게 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Es tut mir leid는 단계가 좀 다르다. Es tut mir leid. 그리고 나오니 뭐예요? Im Moment habe ich viel zu tun. Im Moment habe ich viel zu tun. to tune 하면은 영어로 하면 to do겠죠. to do.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네요. in moment 한 단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죠? in moment 하면 또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momentan 할 수도 있죠. momentan. 이게 뭐예요? 지금은 내가 좀 바빠. 내가 할 게 좀 많네. 그런 얘기죠. momentan 지금은 내가 좀 할 게 많아. in this moment라고 하죠. in this moment, in the momen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지금은 내가 좀
할 일이 많네요. Es tut mir leid. 미안해요. 이런 표현. 내가 못 도와주겠어요. 그런 의미죠. 하지만 내가 못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혹은 뭐 이거를 말 그대로 반성해야 되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es tut mir leid 이런 표현 쓴 겁니다. 혹은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이런 표현도 있어요.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Augenblick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eine kurze Zeit für mich. 저를 위해서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정중하게 쓰는 표현으로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라고 쓸 수 있죠. 문제가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활용이 좋겠죠. 그냥 간단하게 길에서 뭐 können Sie mir helfen 이렇게 물으셔도 되지만 정말 예를 들면 격식을 갖춰야 된다든가 조금 정말 정중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 이런 데 있을 땐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이게 좀 더 완곡하고 뭐랄까 갖춘 표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können Sie mir helfen?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표현과 helfen Sie mir bitte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nehmen Sie sich bitte eine kurze Zeit für mich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